여러분은 국어 지문을 풀다가 막막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국어 공부에 벽을 느꼈을 때 지문이 너무 어렵다거나 선지가 이해 안 간다거나 지문 정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수능 국어에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국어적 읽기가 부족해서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국어적 읽기는 헤드라인과 압축입니다. 오늘은 국어적 읽기를 위한 밑줄 연습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충분히 혼자서 국어감을 기를 수 있어요. 노베 탈출이 가능해지고 5등급 이하는 열심히 하시면 2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지문으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헤드라인이 뭐고 압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국어적 읽기라는 게 무엇인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할 거냐면요. 한 문장씩 읽고 일단 줄을 쳐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더 줄일 수 있나?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본인에게 해주시면 돼요. 자, 실제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독해에는 글의 유형이나 독서,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읽고 나면 밑줄을 치라고 할 때 독해에는 글의 유형이나 독서, 흥미 등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에 밑줄을 되게 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길고 또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직은 글의 시작 부분이니까 뭐가 중요한지 혹 이게 정말 주제가 맞는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서 더 읽어보고 판단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 이를 고려하여 독해 능력을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한 연구가 많다. 자, 이제 뭔가 얘기하려고 해. 뭔가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뒷문장에 뭐가 있나요? 하지만이 있죠. 하지만이 있기 때문에 방금 내가 읽은 두 번째 문장이 메인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요 하지만 때문에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할 테니까 두 번째 문장도 밑줄 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독해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느낌 정도만 받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하지만 고프와 동료 연구자들이 단순 관점이라는 걸 제시를 했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 단순 관점이 진짜 주제구나. 그런데 밑줄 쳐보라고 하면 어디에 줄을 치고 싶나요?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하여 설명한다. 네, 여기가 다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럼 여기 밑줄을 처음에 친 부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으면 해독과 언어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만 밑줄을 치면 될까요? 해독과 언어 이해에만 밑줄을 치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요. 해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해독을 정의해주고 있는 즉 정의 대상이 되는 개념에서 네모를 해주고요. 그 정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전 괄호를 보통 매겨줘요. 그러면 해독의 정의는 여기까지죠. 정의된 내용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밑줄을 쳐봅시다. 개별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 전부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밑줄을 쳤다면 그 중에서도 또 뭐가 중요한가? 그렇다면 인식하는 능력으로 밑줄을 쳐보겠다라고 했을 때 인식하는 능력에서는 더 줄일 수 있나요? 네, 인식이 중요하죠. 인식과 능력 중에 뭐가 더 중요해라고 하면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해독은 뭐야? 해독은 인식이야. 해독은 인식이야라고 정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보량 줄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량 줄여가는 거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독의 예시가 나와요. 소리내어 읽기라는 건 인식에 통합될 수 있는 표현인가? 해독은 인식이야라고 했는데 소리내어 읽기를 인식이라는 단어에 담을 수 있나요? 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줄치지 않는 거예요. 왜? 해독은 인식이다라는 문장에다가 간단한 문장에다가 이것들 다 포함시키는 거라고. 이게 압축입니다. 이게 국어적 읽기라는 거예요. 다 밑줄 치는 게 아니고 이건 소리내어 읽기라는 거. 그리고 한눈에 식별하기라는 건 인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결이야. 같은 결이기 때문에 굳이 밑줄 치지 않겠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줄여나가야 돼요. 왜 밑줄로 하시나요? 밑줄이 내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정말 여러 번 하시면, 계속 하시면 5등급도 반드시 최소 2등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2등급, 1등급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피지컬이라는 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엔 뭐가 나오죠? 언어 이해가 나오죠. 해독을 정의하고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언어 이해도 그 뒤에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언어 이해는 보자마자 이것도 정의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속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언어 이해는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야. 뭐죠? 해독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형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같은 형식으로 언어 이해의 정의는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야. 괄호를 쳐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정의된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네, 만약에 여기에다가 줄을 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또 더 줄일 수 있을까를 했을 때 저는 의미를 파악한다로 줄이겠습니다. 언어 이해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이건 뭐랑 똑같죠? 인식하는 능력에서 인식이 중요해.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중에서 의미를 파악이 중요해. 이렇게 한 번 쓴 거, 이미 앞에서 하고 온 작업을 뒤에도 같은 형식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1등급들 만점들이 글을 빨리 읽는 겁니다. 네, 계속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추론하기라는 예시가 나왔습니다. 나는 이게 의미를 파악이라는 결과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밑줄 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네, 다음입니다. 이 문단 볼게요. 단순 관점에 따르면 해독 발달에는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글 읽기 경험, 말소리 듣기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 자, 이제 헤드라인이라는 걸 설명을 할게요. 헤드라인은 보통 뭐냐면 그 뉴스 헤드라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주제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런데 헤드라인만 보면 충분한가요?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보고 이거 설명하겠구나 하고 그거를 본문 가서 우리가 본단 말이야. 자, 그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도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헤드라인이라고 할 때 이 헤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야? 즉, 내가 읽어야 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헤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선별을 잘하면 이게 설명 대상이야. 그러니까 다음 글들에서, 다음 문장들에서 그걸 설명할 거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헤드라인에서 중요한 걸 밑줄 치라고 하면 다들 보통 어디 치냐?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야. 자, 글 읽기 경험과 말소리 듣기 경험이 모두 필요해. 자, 이렇게 줄을 친단 말이죠. 생각하면서 더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네, 글자와 글자 소리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래요.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글자와 글자 소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글 읽기 경험과 말소리 듣기 경험은 글자랑 소리랑 같은 결이에요. 그렇다면 다 지워줄 수 있어요. 글자랑 소리. 오케이, 해독 발달은 글자와 소리야. 그럼 다음 문장도 계속 읽어볼까요? 자, 한편 이제 무슨 얘기할 거지? 자, 단어 인식을 못해 글을 읽을 수가 없대. 근데 그 내용을 말로 들려주면 중심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대요. 자, 이건 뭡니까? 글자와 소리로 계속 가봅시다. 글을 읽을 수가 없대요. 그럼 이건 뭐야? 글자는 안 돼. 근데 말로 들려주는 건데. 그건 뭐예요? 소리는 된다는 거야. 그럼 글자는 안 되고 소리는 되는데 파악이 된다. 그러면 부어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언어 이해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건? 글자는 안 되고 소리로도 소리만 될 때도 발달이라고 보는 거야.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또한 해독이 발달하면 읽기가 된대.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럼? 이거는 글자가 되는 거죠, 다시. 이러면 해독 발달 후에는 독해 경험이 독해 능력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본다. 자, 글자랑 소리라는 두 글자로 이렇게 밀고 나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지? 밑줄을 어디에 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저는
주요안에도 밑줄 칠 거예요. 왜요? 왜요? 자, 글자하고 소리로는 다 이해가 됐어. 그런데 밑줄을 친다는 건 뭐냐? 자, 앞에 나온 내용 아니고 앞에 나왔던 결 말고 좀 더 새로운 내용 나왔을 때 밑줄을 친다는 거야. 그럼 이 밑줄을 칠 때 독해 능력 발달 주요한 기여를 한다. 자, 이게 뭐예요? 이제 글자가 훨씬 더 많이 해라는 걸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이 주요한이라는 단어에 그 포함되어 있다고. 이게 바뀐 거잖아요. 처음에는 소리로 많이 했어. 그러다 글자를 많이 해. 네, 위상이 바뀐 게 이 주요한이라는 단어에 포함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새로운 정보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 이문단을 정리하면 글자랑 소리가 중요한데 글자 안 되고 소리로만 할 때가 있어. 근데 발달되고 나면 글자가 돼. 그러면 이게 중요해져.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게 국어적 읽기입니다. 그래서 국어 연습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봐라. 이거 충분해? 혹은 이거 더 줄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2번, 3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단 하나를 다 끝내고 나면 다시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이 밑줄 친 것만 보고 이 문단이 대충 내용이 생각이 잘 나는지 그거를 체크하시고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글 전체를 한 번에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글 전체를 다 보면서 3번까지 회독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국어만 읽어도 국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